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관계의 재발견입니다. 김만기 지음 다산북스 발행입니다. 기본만 지켜도 사람을 얻습니다. 소중한 관계의 99%는 기본을 지키지 않을 때 깨진다고 합니다. 관계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관계가 좋으면 삶이 행복하다.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 반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삶이 무척 힘들어진다. 일을 하기 힘들고 무엇보다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면서 삶이 피폐해지기 쉽다. 오랫동안 관계에 깊은 상처를 입기를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 TV에 나오는 이들처럼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도 생긴다. 왜 어떤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는 것일까? 사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은 언제나 힘들다. 피를 나눈 부모와 형제들과의 관계도 오해와 갈등으로 삐걱거리기 쉽다. 하물며 아무 상관없는 타인들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 서로 성장 과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른데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맺기란 불가능하다. 다른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할 때 비로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 기본을 강조하면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은 정말 진심을 다해도 상대방이 몰라주어 섭섭하고 관계도 좋지 않다며 항변한다. 노력하는데도 관계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것만큼 괴롭고 아픈 일도 없다. 애쓴 만큼 아픔도 커서 최악의 경우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하거나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엄두조차 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상처를 받는다면 일단 모든 관계의 기본인 나부터 돌아봐야 한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고 새로운 좋은 관계를 맺기도 힘들어진다. 지금부터 책사임당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 귀인. 사람 중에서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귀인이라 한다. 귀인이란 말 그대로 귀한 사람이다. 인연을 맺은 사람 중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성공의 기회를 주고 성공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사람을 귀인이라 할 수 있다. 홍콩의 거부 리카싱은 인생의 가장 큰 기회란 바로 귀인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카싱처럼 입지전적인 인물도 드물다. 그는 15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찻집 종업원, 시계줄 외판원, 철물저 외판원, 플라스틱 외판원으로 일하며 집안을 책임졌다. 하루 16에서 20시간씩 부지런히 일한 결과 22세의 나이에 조그마한 플라스틱 조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청쿵 그룹과 허치선 와포아에 비롯해 전 세계의 500여 개에 달하는 기업과 20만 명의 직원을 둔 세계적인 거상으로 성장했다. 리카싱은 누가 봐도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으로 성공한 것 같다. 하지만 정작 그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품성을 갖는 것은 기본일 뿐이고 큰 일을 이루려면 귀인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리카싱은 자신의 성공을 왜 겸손하게 귀인에게 돌린 것일까? 단순히 겸손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아주 작은 성공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이루어낼 수 있지만 큰 성공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만들기 어렵다. 성공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리카싱의 말처럼 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람의 중요성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리카싱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공한 것이라 생각해서인지 그는 애써 모은 부를
사람들과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귀인은 멀리 있지 않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귀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평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 중에서 귀인이 나타나는 법이다. 관계가 깊고 넓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귀인도 많아지고 그들로부터 인생을 바꿀 기회도 많아진다. 이쯤 되면 절대 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관계를 다시 보고 발전시켜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긍정 에너지가 가진 힘.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사건건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발전하려면 두 종류의 사람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단순한 친목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라면 더 그렇다. 무조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고를 외치는 것보다 때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짚어보는 일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계는 긍정 에너지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설탕의 단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약간의 소금이 필요하듯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긍정 에너지를 강화하는 역할로 끝나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부정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를 잠식하는 관계는 좋은 관계라고 보기 힘들다. 긍정 에너지는 매우 강력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삶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EBS에서 자존감을 주제로 다룬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물을 가득 담은 양동이를 들고 정해진 지점을 돌고 오는 게임을 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승률을 인터뷰했는데 본인이 이길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실제 경기에서도 모두 이겼다. 긍정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주변을 돌아봤을 때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다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 싶다. 현재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봤을 때 부정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다면 보다 적극적인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긍정 에너지가 부정 에너지를 이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며 전염시키는 것은 바이러스나 병균만이 아니다. 감정도 전염되고 에너지도 전염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함께 행복해지고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불행한 기운이 물들어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에너지도 전염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설령 부정 에너지가 있더라도 긍정 에너지가 더 많으면 긍정 에너지가 부정 에너지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관계에 긍정 에너지가 넘치게 하는 데는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아주 강력한 긍정 에너지를 가진 한 사람이 관계 전체를 긍정 에너지가 충만하도록 변화시키기도 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역지사지. 상대편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뜻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데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지사지를 실천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어서 더더욱 역지사지가 어렵다. 일로 만난 사람과 일이 끝난 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것도 이런 이유가 한몫을 한다. 나는 일을 할 때면 가능한 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가끔은 아무리 역지사지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해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은 다르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한결 좋아진다. 멘토, 나를 성장시키는 또 다른 나. 삶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고 극복하는 과정이다. 그때마다 혼자서 답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외롭고 불안한 일도 없을 것이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 방황할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삶의 용기를 잃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 큰 힘을 주는 존재가 멘토이다. 멘토의 폭넓은 경험과 삶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답을 얻는다. 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시키는데 멘토는 꼭 필요하다. 한두 명만으로 부족하다.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에게 모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인생의 큰 줄기에 대한 해답은 연륜이 깊은 한두 명의 멘토로부터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조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해주기 어렵다. 따라서 가능하면 분야별로 멘토를 많이 만들수록 좋다. 멘토는 나를 성장시키는 또 다른 나와도 같다.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좋은 멘토를 찾아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멘토는 늘 가까이에 있다.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도전해보고 나를 성장시키고 싶은 방향도 다양해진다. 그만큼 내 삶도 풍요로워질 것이라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뛴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일이 중심. 관계를 확장하려면 관계의 성격에 따라 확장의 방법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아직 구체적인 자기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몰랐던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은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일단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다방면의 사람을 여유있게 만나기가 어렵다. 일 삼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령 가능하더라도 썩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된다. 비즈니스 관계는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생기기 마련이다. 우선 그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일과 상관없는 새로운 분야에서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을 찾고 관계를 맺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일을 잘하면 관계 역시 넓어진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대부분 성격이 활달하고 사교성이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보인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움직여야 한다.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사람으로서는 아주 큰 용기를 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분명 외향적이고 성격 좋은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그렇지만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실력이다. 내성적인 성격이라도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확장할 수 있다. 좋은 소리보다 쓴소리. 사람은 태생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를 선호하는 듯하다. 좋은 소리는 묘한 마력을 지녔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 단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임에도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반면 쓴소리는 대부분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 설령 쓴소리가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라는 것을 알아도 듣는 순간에는 누구나 마음이 불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용기와 격려를 해주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도 좋지만 진심 어린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나와 관계를 성장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잠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싫어 쓴소리를 멀리한다면 그만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듯이 듣기 거북한 쓴소리가 사람을 성장시킨다. 당장은 아프지만 쓴소리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고민해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쓴소리가 빛나는 방법. 인간관계를 좋은 쪽으로 확장하려면 주변 사람들 중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없다면 관계를 맺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했다면 진심으로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 쓴소리가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으려면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 노력해야 한다. 쓴소리를 제대로 잘 듣는 것도 어렵지만 하기는 더 어렵다. 쓴소리는 자칫 잘못하면 비난이 되기 쉽다. 애정을 갖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분히 고민했을 때 진짜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마라톤처럼 긴 호흡으로 오래 가야 한다. 그러려면 중용이 필요하다. 너무 과하지도 부족해서도 안 된다. 길게 보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친 관계 멀티태스킹은 위험하다. 관계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관계 멀티태스킹이란 한 번에 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동시에 소통을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약속을 이중으로 잡고 양쪽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에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메신저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역시 관계 멀티태스킹에 속한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 스마트폰을 진동으로 해놓는 것은 기본이다. 한두 시간 전화를 받지 않아 큰일이 일어날 일은 거의 없다. 만남이 끝난 후 나중에 어디서 전화나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도 충분하다. 관계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다. 100번 양보해서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통해 몰랐던 사람들이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사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두 흔쾌히 수락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 외의 관계 멀티태스킹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쉽다. 이야기를 하는데 수시로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거나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만남이 즐거울 리 만무하다.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려면 지나친 관계 멀티태스킹을 삼가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잠깐 관계 멀티태스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아무 때나 멀티태스킹을 하면 모두에게 불만을 사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관계의 재발견 중 귀인을 만나는 일, 긍정 에너지가 가진 힘,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와 나를 성장시키는 또 다른 나 멘토 이야기와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 마지막으로 지나친 관계의 멀티태스킹은 위험하다를 들려드렸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관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기본보다는 기술을 중요시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술에 집중하고 약속을 어떻게 잡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매너를 익히는 데 열중합니다. 물론 관계를 푸는 구체적인 기술도 필요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관계라면 비즈니스의 형태에 맞는 적절한 매너를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어디까지나 기본을 갖춘 상태에서만 유효합니다. 진심은 없이 그저 기술로만 관계를 풀려고 하면 10중 8구 탈이 나기 쉽습니다. 기본을 갖춘 사람은 설령 기술이 미흡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세련된 화법을 구사하지 못해도 첫눈에 좋은 인상을 주는 훈훈한 외모는 아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기본을 갖춘 사람들에게 빠져듭니다. 만나는 내내 유쾌해 헤어지고 나면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갖춘 사람 주변에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기본은 간단하지만 기본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모두가 복잡 다양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각자 기본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